안녕하세요, 멘탈천국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작품은 천만관객 영화 극한직업으로 명성을 떨친 이병헌 감독님의 신작이자 2010년 홈리스 월드컵에 첫 출전한 대한민국 노숙인들의 감동적인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 드림 리뷰입니다. 뼈 발라먹네. 잘 있었어요?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라고 안 해요. 넘어지면 빨리 걸고 잡아뜨려. 올해 초에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대흥행을 거두었고 그 열기가 4월 초까지 이어진 가운데 또다시 혜성같이 등장한 리바운드가 성공적으로 바톤을 이어받아서 영화계의 때 아닌 농구 열풍이 불게 되었습니다. 이후 4월의 마지막 주 영화인 이병헌 감독님의 드림을 통해서 단순 농구 열풍을 넘어 스포츠 영화의 열풍으로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상당히 기대감을 주었던 작품이 드디어 개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이병헌 감독님의 새로운 시도가 어떠하였는지, 그리고 과연 이 영화가 열풍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리뷰 제대로 시작해보죠. 영화 드림은 홈리스, 이른바 집이 없는 노숙자, 난민 같은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홈리스 월드컵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노숙자들을 노동자로 만들기 위해 런던에서 창간한 스트리트 페이퍼 회사, 이른바 빅이슈를 발행하는 나라 한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대회인데, 우리나라는 2010년 7월 5일부터 창간하게 되면서 홈리스 월드컵 출전에 자격을 얻게 된 한국 노숙인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첫 참가이기 때문에 훈련 장소가 열악하기도 했었고, 참가 자격을 얻은 시기는 7월이지만 대회는 9월에 있었기 때문에 약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간 동안 대회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을 그리고 있었죠. 이렇듯 실화를 바탕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에 앞전에 개봉했던 리바운드와 유사한 느낌이지 않을까 싶은 심정과, 바로 앞전에 감독으로 참여했던 영화가 극한직업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두 작품이 서로 관람 포인트부터 진행 방식까지 아예 결이 다른 작품이었습니다. 리바운드는 청춘의 기반으로 후반에 휘몰아친다고 하면, 드림은 지친 삶에 의해 쓰러진 사람들을 위로하는 방식으로 강조하여 전반부에 힘이 들어가 있는 작품이었는데요. 전반부의 개개인의 사연에 앙증맞게 묘사하면서 빌드업을 잘 쌓아놓았던 것과는 달리 후반부에서 힘이 빠지는 모습이 상당히 아쉬운 영화였고, 오늘 주로 이야기할 내용도 바로 이 후반부입니다. 나이 성별 불문하고 사연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작품이기도 하고, 또 실화 바탕이기 때문에 당연히 섞여 들어갈 감동이 존재하기에 심파를 피해갈 수 없는 영화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 심파가 조금 색다르게 보였던 게, 이병헌 감독님의 스타일이 어설픈 심파극으로 억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분이시기에 이 심파를 피해갈 수 없는 작품과 조합이 안 맞지 않나 싶었습니다. 감독님도 그걸 알고 있다는 듯이 초반부와 중반부를 나름 영리하게 풀이하는데요. 우선 아이유 배우가 연기한 이소민 PD가 홈리스 월드컵에 출전하기 위해 급조된 축구팀을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실력은 상관없이 사연만 보고 멤버를 구성하거나 대중들의 인기를 얻으려면 심파가 필요하다, 반전도 있어야 한다 등등의 대사를 직접 치면서 박서준 배우가 연기한 윤홍대 코치와의 케미를 보여주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장인물들의 사연을 평범하게 보여주기만 하면서 뻔하게 진행하는 것이 아닌 심파처럼 보이게끔 조작을 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물론 그들의 사연은 당연히 슬프지만 눈물샘과 반전을 강조함으로써 취약계층들이 관심을 받고 동시에 PD의 명성도 올라가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선의를 가장한 일종의 쇼라는 듯이 은근슬쩍 풍자하면서도 이병헌 감독님만의 심파에 대한 철칙을 동시에 챙겨가는 듯한 전반부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전반부를 보면서 와, 심파도 충분히 색다를 수 있나? 심파도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구나 싶은 생각도 종종 들었습니다. 뭐 여기까진 다 좋은데 진짜 문제는 후반부에 들어가서 이 모든 빌드업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게 결정적인 햄이었습니다. 불명예 이미지가 생긴 윤홍대 코치와 돈이 부족해 뭐라도 다 하려는 이소민 PD부터 가족이나 사랑 혹은 그 외의 문제로 인해 큰 아픔을 겪고 있는 노숙인들까지, 이 모든 인물들은 냉혹한 현실에 부딪혀 몸과 마음이 바닥으로 추락한 사람들도 충분히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응원해야 하는 주제의식을 가진 영화라서 대회를 준비하고 서로 정들며 훈련하는 전반부는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월드컵 경기를 치르는 후반부부터는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나 싶었을 정도로 전형적이고 찐한 심파극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장면이다 라는 말로 포장이 된다고 해서 아쉬운 연출 방식의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는 걸 느끼게 할 정도였죠. 사실 이 정도면 이병헌 감독님이 영화 제작에 있어서 제약을 많이 받았나 싶습니다.
극한 직업 때는 감독이 하고 싶은 대로 만들어서 좋은 결과물이 완성된 것으로도 유명하기 때문에 의구심이 더더욱 생기더군요. 때문에 새로운 무언가가 있을 것처럼 묘사했던 초반이 상당히 괜찮았어서 심파극으로 마무리하는 후반부가 굉장히 이질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가 다른 내용의 흐름이라고 이야기해도 될 정도로 온도차가 심해서 그런지 리바운드의 엔딩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느껴지기도 하더군요. 마지막으로 코미디에 대해 짧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클리셰 개그를 거부하는 감독이니만큼 코미디 면에서도 상당히 기대를 했었습니다. 다만 이것은 실화 기반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캐릭터성을 강조하는 것 그 이상의 코미디는 없었습니다. 때문에 드라마 장르 형식이 더 강하게 풍겼는데요. 시원하게 터뜨린다기보다는 오합지졸이었던 팀들의 사연과 티키타카를 보면서 점점 정이 들어가는 형식이라 피식하거나 아빠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느낌의 코미디가 주된 묘사였습니다. 최대한 절제한 게 보여서 아쉽지만서도 어쩔 수 없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코미디도 무난해서 뭐가 되었든 끝까지 밀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텐데 그 캐릭터성마저 후반부에서는 심파를 위해 모든 인물들의 단순한 캐릭터, 정해진 틀 속에 가둬놓았던 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는 도중에는 나쁘지 않았지만 극장에 나와서 다시 생각해볼수록 아쉬운 점들만 기억에 남는 영화였습니다. 슈퍼마리오와 개봉일이 겹치기도 했고 심파에 민감해진 관객들의 불호행진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아쉽게도 농구 영화 열풍 이후로 스포츠 영화 열풍을 노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극한 직업 덕분에 명성도 많이 올라가 부담감이 있으셨을 텐데 다음에는 꼭 절제할 일 없이 본인에게 맞는 작품을 만들 수 있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남기며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가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빠이빠이.